아마도 전 세계의 어떤 기업에게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을 할 만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혁신적인 행동을 원칙으로 하는 조직에서 일하고 싶은가? 입니다.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엇이 혁신적인 행동을 원칙으로 하는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오늘부터 시리즈로 그 원칙들에 대해 알아볼 예정인데요. 가장 먼저 실패와 무능함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도 무조건적인 성공만 해온 것은 아닙니다. 애플도 실패작이 있었고 구글이나 아마존도 실패한 사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혁신적인 조직일수록 실패에 대해 관용적이지만 그렇다고 무능함까지 용서해서는 안 되는데요. 무엇이 실패고 무엇이 무능함일까요? 그 경계는 과연 어디일까요? 보통 세계적인 수준의 기업들은 직원들의 성과에 대해 매우 높은 기준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을 고용합니다. 뛰어난 인재들이 매우 높은 기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위험한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실패하는 경우도 생기죠. 그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면 그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원래 해오던 기술, 깊게 생각하지 않는 사고, 나쁜 업무 습관과 부족한 관리 능력으로 발생한 실패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둘의 차이를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게다가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은 스스로 조직을 떠나거나 자기 능력에 맞는 자리로 이동해야 합니다. 실제로 위의 기업들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해고되기로 유명한 기업들입니다. 구글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직원 친화적이긴 하지만 아마 구글은 세계에서 가장 입사하기 어려운 회사 중 하나일 겁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회사들은 위와 같이 용납하지 못할 실패를 한 조직원들을 해고하기는커녕 감싸주기 바쁩니다. 우리 주변에만 해도 회사가 매년 적자임에도 성과금 파티를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가죽이기 때문에 함께 할 겁니다. 실패를 용인하는 조직은 사실 유능한 직원들이 있어야 그 기능이 발동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 의미의 실패란 매우 불확실한 비즈니스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려면 정말 유능한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매달려 봤어야 긍정적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능한 실패를 하는 조직은 그들의 조직 문화 속에 무엇이 혁신인지 아무도 더 노력하려고 하는 자가 없는 문화가 뿌리 깊게 내려 있습니다. 이런 조직에서는 그 어떤 것을 해도 무능한 실패밖에 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를 공부하면 거의 처음에 배우는 게 있는데요. 가베지 인, 가베지 아웃입니다. 말 그대로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뜻인데요. 직원들이 투입하는 노력의 질이 쓰레기인데 당연히 결과도 쓰레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노력을 했는데 실패한 것인지 아니면 대충 해서 실패한 것인지 분명하게 판단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상품 디자인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기획의 문제인지 디자인의 문제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술이나 사업적 판단이 잘못됐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기술 총책임자? 아니면 그 회사의 오너? 아니면 그 일을 실제로 진행한 실무자들? 그리고 실수를 절대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실수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까지 용서하고 어디까지 용인해야 할까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실패를 하더라도 무능함이 아닌 의미 있는 실패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조직의 성장이 다소 더디더라도 최대한 유능한 직원들로만 조직을 꾸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리가 급하다고 아무나 막 데려다 쓰면 결국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라는 말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